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연출이 되면서 또 시총 상위주들도 그럭저럭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아주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나 일본 니케이 지수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보다는 좀 흐름이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려했던 셀트리온 삼형제는 또 예상 가능했던 수준,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좀 괜찮았던 흐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록딜이라는 게 처음에 블록딜이 나올 때는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14%씩 빠지고, 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벌어지다 보면 이제 적응을 해버리고요. 이 종목의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훼손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수익 실현과 그 다음에 그 어떤 투자자의 내부 이유 때문에 블록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더라라는 그런 학습 효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는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가 멤버십 방에 이 정해드렸던 하락한, 그러니까 지지를 확인하는 지점에 걸쳐서 오늘 아주 그 무슨 교과서처럼 그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매수를 좀 했죠. 저도 했고, 저도 또 이 애증의 종목 정말 팔 때마다 다신 안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이 애증의 또 셀트 삼형제를 결국 또 매수를 하고, 지금 저야말로 진짜 10년째 이렇게 그 투자 종목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저 계좌에 계속 편입을 시키는데, 음,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하락을 한 것은 기회라고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올해 그 셀트 삼형제의 성장성은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당연히 뭐 거의 확실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구나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진짜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심하자고 했던 거는 빠질 때 사지 말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빠진 다음에 바닥을 잡고 상승 반전하면 사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저는 그뭐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도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는데, 저가 가장 최저가에서 약간 올라간 그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고, 사실 오늘 종가도 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약간, 그러니까 뭐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약간의 수익, 강보합, 저의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수익, 약수익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의미 없죠. 크게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이 정도 가격대는 분명히 그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직은 이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오늘 지금 이제 시간외라든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장중에 저점은 잡는 것 같고, 시간외에서도 마찬가지 내일은 강보합 수준,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6, 7%대가 빠졌었고, 그게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테마색 개인 그 이제 수익 실현과 테마색의 그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이라면 이거는 뭐 별다른 이슈도 악재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테마색이 갖고 있던 지분을 골고루 다른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것일 뿐 별다른 악재가 없어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6, 7% 정도의 할인가로 뭐 바겐 세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그냥 걱정 없이 담아도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더 빠져도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부담 없이. 또 위메이드는
GDC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참여를 하면서 계속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기대 때문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골고루 2차 전지도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리비안하고 그 루시드가 빠졌지만 테슬라가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장 막판에 에코프로비엠이 반등하면서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흐름도 좋았어요.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78종목이 올랐고 257종목이 빠졌습니다. 0.89% 올랐는데요. 코스피 100 종목은 0.79%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약간 더 흐름은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은 886종목이 올랐고 463종목이 빠졌고 0.68%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 150 보면 0.28 그러니까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현물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선물은 또 굉장히 많이 사는 4,200억 원어치를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당분간 흐름은 견고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이가 1.48% 올랐고 상해종합 0.19% 올랐고 홍콩항생 2%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0.15%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6.67%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기름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국제유가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진짜 이 시민들의 그 실생활을 위협할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기업들의 부담도 클 것 같아요. 그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안정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원래는요. 3월 17일 지난주에 0.5%포인트를 올렸어야 하나 시장에서 그 0.5%포인트 올릴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갑자기 전쟁 이슈로 이 올리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0.25%포인트를 올리는데 그치면서 이제 시장은 환호했는데 그때 0.5% 올리고 다음에 0.25%포인트 올리나 그때 0.25%포인트 올리고 이번에 0.5%포인트를 올리나 이 조삼모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인플레이션 압력 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뭐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올릴 거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미국의 그 흐름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단 0.25%포인트 올리고 다음에 올릴 것인지.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0.5%포인트를 올려버리면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이 크죠. 그래서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우려 때문이라도 주가가 좀 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4월 14일까지는. 그리고 중국 시장의 부양 기대감, 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또 알리바바의 자사주 매입 확대 이런 것들로 이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다는 것. 자, 코스닥은 금리 인상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관련 매파적 발언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저가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차기 정부의 항체 양성률 정기 조사 발언으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가 골드만삭스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다. 결국에 지금 이 암호화폐들은 없애지 않는 이상 없앨 수가 없죠.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없앨 수 없고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어떤 그 화폐 코인 그 자체도 이제
그 관심을 당연히 더 크게 받겠지만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뭐 달러 있고 원 있고 엔 있고 뭐 그렇듯이 그런 통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듯이 또 금도 거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약간의 이제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이제 그런 완충지대를 거치고 나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지금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게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런 생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게임 거래 이제 온라인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하니까 실물 거래보다 그래서 다양한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그중 NFT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보면요. 그냥 이거는 이미 우리 그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벌써 다가와 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만 조금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봅니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코스피는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만 파란색인데 셀트리온은 뭐 7%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그 시총이 15위로 다시 밀렸고요. 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완전히 뭐 상승 반전해서 40만 원 눈앞에 두고 있죠. 더 잘 갈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었으니까. 결국은 많이 빠졌던 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리면 결국 다 그 수익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지금 2.97%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2%대, KB금융도 2%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대, 제약이 3%대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HLB, 알테오젠 세 종목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은 위메이드가 3%대 혼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니까 코스피의 보험 업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손해율이 뭐 개선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한화손해보험이 7%대, DB손해보험이 6%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안 좋았던 업종은 의약품이 1.16%인데요. 상승 종목을 보니까 JW 중외제약이 9%대 올랐고 녹십자가 3%대 올랐는데 왜 밑에 보시면은 뭐 삼바도 그렇고 좋은 그 흐름이었는데 왜 이렇게 업종이 안 좋았을까? 당연히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락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이 7%대 하락을 하면서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빼고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인데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엄청나게 이 급등세를 다시 또 이어갔습니다. 한일사료, 현대사료 오늘도 상한가, 미래생명자원 20%대, 코스맥스 NBT 11%대, 이지바이오 10%대 올랐고요. 안 좋았던 업종은 유통 뭐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대 빠지면서 이렇게 유통업종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 맘스터치와 제넨바이오도 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도 보시면 상승 종목을 보면 에드바이오텍이 19%대, 케어젠이 10%대, 바디텍메드가 7%대 올랐고요. 오늘 뭐 휴마시스 진짜 오늘 그 진단키트주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제일바이오가 19%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었으니까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매도는 76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HMM, 두산중공업 등이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감소했다. 그리고 서부 T&D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HMM,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삼성전자, 삼성 SDS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메지온, 펄어비스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롯데 관광개발, 넷마블, 한국콜마, 호텔신라, 한세실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오스코텍, 유니슨, KG이니시스, 메디톡스, 성우하이텍의 순이었습니다. 자, 테마색 오늘 셀트리온 지분 6.59%, 셀트리온 헬스케어 6.63%를 보유한 3대 주주다. 근데 테마색이 셀트리온 주식을 230만 주, 헬스케어 주식을 260만 주를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수가 5,600억 원이라는 게 정해졌고,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뭐 보도 자료를 내고 결국에 좀 아쉽지만 어, 테마색이 여전히 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테마색이 5%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주식 분포 보면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요. 5% 이상 대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가 20%, 그죠? 국민연금이 6.7%, 그리고 테마섹의 이제 자회사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6.59%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30만 주를 덜어내면요. 지금 밑에 보세요. 우리사주조합 0.4%가 55만 주잖아요. 4 곱해보세요. 1.6%가 220만 주고 230만 주를 덜어냈으니까 그쵸? 딱 5% 밑으로 대주주 요건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셀트리온의 대주주 이제 다음번 지금 그 다음 분기 때 1분기에 아마 보면은 이 5% 이상 대주주에서 이제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6.63에서 지금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대주주 요건에서 아마 빠지게 되지 않나, 빠지거나 살짝 걸쳐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헬스케어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5% 남짓 또는 5%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대주주 요건에서 빠지는 정도로 지금 이번에 블록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5%에 딱 못 미치게끔 이 그 조정을 해서 그만큼만 딱 팔아치운 거를 보면요. 아마도 포트폴리오 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그렇게 이제 밝혔다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자, 위메이드는 이제 미국에서 그 게임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 회의 뭐 이 정도인데 국내 기업의 가운데 최대 규모인 60개의 부스를 마련해서 공식 참가를 한대요. 그리고 위믹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코인, NFT, 디파이, 그 뭐 탈은행 뭐 이런 뜻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위믹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지금 게임을 계속 이제 온보드라는 거는 이제 출시한다는 거니까 게임 이제 블록체인 개발사 등과 함께 게임의 출시 관련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내일 22일에는 GDC 서밋을 통해서 장현국 대표가 플레이 앤 언 블록체인 경제로 게임을 변화시키다 이런 주제로 직접 발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의 전 세계 어쩌면은 이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전 세계적으로도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증권사들이 올해 위메이드의 매출액이 작년에 거의 2배, 100% 이상의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던데요. 위메이드가 보여줄 그 실적의 퍼포먼스라는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테마주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생산량 세계 1위 이런 기사가 오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며칠 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양극재 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지금보다 또 몇 배 늘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파이가 커져요. 양극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굳히게 되고 또 일찌감치 투자에 나선 덕분에 이제 그 어떤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주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이제 그 제품들을 또 계속 이제 내놓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그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랄까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주가가 지금 2021년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41%가 하락했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기회죠. 이 좋은 종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적 전망도 좋고 그렇다면 매수해야죠. 뭐 이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게 가고 있고요. 좀 빠져도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장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바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개인이 60만 주 사고 하는 것 뭐 예상 가능했던 일인데,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것, 뭐 다 사고 있어요. 금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다 사고 있고, 사모펀드만 살짝 팔고 있다. 그래서 오늘 13,000원이 빠졌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주가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역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덜어냈습니다만 기관이 20만 주를 담았습니다. 수급이 꼬여서 주가가 단기간에 막 급등, 급반등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더 빠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저점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만 해도 그런 수급의 영향으로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제약도 개인과 기관이 샀는데 비슷한 정도로 샀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기금이 좀 팔았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지난 이틀간 팔았던 9만 주 넘는 10만 1000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매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3,500원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이 18,000주 덜어냈고, 개인과 기관이 이제 같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 매수세가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다. 근데 최근에 5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지난 이틀 동안 급락했던 부분 다 메우고 남았죠. 그리고 지금 아직 시간에 이제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시간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두 개의 호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은 1000원이 올랐고요. 0.6% 1000원이 올랐고, 헬스케어도 0.46%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400원이 올랐고요. 위메이드는 600원이 빠졌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00원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시간의 초반에 700원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었었는데, 100원이 오른 상태로 이제 반전을 했네요. 그래서 시간에만 놓고 보면 위메이드 정도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건가요? 위메이드 정도 빼고는 셀트 삼형제와 에코프로비엠은 다 강보합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일봉 차트 보면, 제가 어제 21선 부근 이 자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기준선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16만 8천원 약간 차이로 21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차이로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그 단숨에 지금 다 시간에서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가격까지 생각을 해서 보면 21선에 걸쳐 있는 거고요. 이제 저점에서 이 정도면은 좀 뭐 충분히 그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하락 과정 없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한 뭐 며칠에 나눠서 하락했던 부분을 이제 메우고 뭐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헬스케어도 역시 21선에서 살짝 하향 이탈했는데요. 역시나 그 400원이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한 66,000원 정도라고 보면 21선 부근에 얹혀지는 딱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셀트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다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살짝 올려놓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셋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61선, 11선을 다 지지를 받았고요. 98,000원, 98,100원 정도 자리였는데 98,500원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평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61선 자리였는데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흐름이 오늘 빠졌지만 지금 오늘 진입했던 분, 또 물타기 하신 분들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도 좋았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그 이평선 3개가 50, 21선이 다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이제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 방향을
이제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2월 초에 이런 식의 뭐 급등이나 1월 초에 하락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올 텐데, 하락하면은 역시 241선 한 9만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는 뭐 항상 열어둬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메이드는 지금 흐름이 괜찮게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보면은 24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오늘도 이 노란색 21선에서 그냥 지지를 받고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건 뭐 더 빠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시간에도 살짝 돌아서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며칠 단기적으로 올랐던 것을 빠지지 않으면서 매물을 소화해.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진짜로 그 견뎌내야 하는 그런 구간이 61선짜리고 39만 원 정도 되는 자리라서요. 여기서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보면은 오늘 21선 바닥에서 탁 치고 올라가서 21선의 지지는 확고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4일 연속 21선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81선을 뚫고 내려가면 지난 1월 중반 그리고 2월 초에 있었던 흐름처럼 다시 미끄러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481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위쪽에서 6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 구간에서 일단 움직임이 딱 그 구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 61선 깨고 올라가면서 이제 좋은 진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481선의 지지와 61선의 저항이 같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코스닥이 이걸 61선을 뚫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흐름이 괜찮다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약간 좀 안 좋았었는데, 장 막판에 좀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진짜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좀 던졌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팔면서 선물은 사고 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지금 오늘 21선 지지도 나왔고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할까요, 오늘? 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